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윤서의 책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성현그룹 본사 18층, 넓은 사무실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책상에서 윤서는 이미 오전 7시부터 출근의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 이 고요한 시간이 윤서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없이, 누구의 명령도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네요, 윤서 씨. 청소 아주머니의 인사에 윤서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당신보다 일찍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항상 이 회사에서 제일 먼저 불 켜는 사람이 윤서 씨잖아. 윤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은 회사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해주는 사람은 청소 아주머니뿐이었죠. 9시 사무실이 직원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서류를 정리하며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임원회의 준비, 점심시간 회의록 정리, 오후 3시 해외 바이어 응대 준비, 그리고 그 사이사이 끼어드는 수많은 잡무들. 윤서 씨, 오늘 임원회의에 커피 준비해 놓을 수 있죠? 아, 그리고 이 서류들 복사해서 10부 준비해 주세요. 팀장 박 과장이 윤서의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박 과장은 이미 돌아서서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1시 임원회의실. 윤서는 커피를 준비하고 서류를 배치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윤서는 몇 가지 개선점을 발견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난번 의견을 제시했다가 보조 직원이 뭘 한다고 끼어들어 라는 말을 들은 후로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은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오지연 부회장의 말에 모든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시장 변화를 알고 있었지만 말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가자 윤서는 회의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오지연이 돌아와 잊고 간 태블릿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윤서 씨, 회의록 정리되면 내 이메일로 보내줘요. 네, 부회장님. 그런데 마케팅 전략에 관해 한 가지 제안 드려도 될까요? 최근 시장 조사에 따르면. 오지연은 윤서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무보조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내일이나 제대로 해. 점심 먹으러 가봐야겠네. 오지연이 나가자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임원들이 함께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꺼내 자신의 책상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눈빛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회사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이 회사가 원래 그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 윤서는 회사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찾아야 한다는 팀장의 지시였지만 사실 윤서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그녀는 틈틈이 회사의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아버지의 이야기, 성현그룹과 관련된 희미한 기억들이 그녀를 이끌었죠. 지하 창고는 먼지와 낡은 종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윤서는 10년 전 자료가 보관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서류 상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창립 관련 문서라고 표시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설립 계약서, 초기 투자 내역, 그리고 윤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공동 창업자 윤재혁, 오민석이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윤재혁,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어.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재혁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모든 지분이 오민석에게 넘어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의문점이 많았고
명백한 불법 행위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건 사기야. 윤서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고아원으로 보내진 이유, 대학 시절 알 수 없는 후원자가 있었던 이유, 그리고 취업 지원서를 넣은 수많은 회사 중 유독 성현그룹에서만 연락이 왔던 이유까지. 더 깊이 파고들자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윤재혁의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과 성현그룹의 지분은 내 딸 윤서에게 상속한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딸에게 남기려 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오 회장과 오지연.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재빨리 중요 문서들을 사진으로 찍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지시한 서류를 들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사무보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현그룹의 진정한 상속자였고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윤서는 회사의 재무 상태, 주요 주주 명단, 이사회 구성원들의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보조라는 위치는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고 중요한 정보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갔으니까요. 윤서 씨, 이번 주 이사회 자료 준비됐나요? 네, 박 과장님. 여기 있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복사본은 이미 그녀의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는 상속자였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겉으로는 여전히 성실한 사무보조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저축을 털어 성현그룹의 주식을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소액이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서는 또한 회사 내 동맹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무시당하던 하위직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야근하는 격리부 직원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주고 청소 아주머니의 손자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윤서에게 회사의 내부 소식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윤서 씨, 이거 비밀인데. 오 회장님이 다음 주에 비자금 관련해서 비밀회의 한대요. 제가 회의실 예약 내역을 봤거든요. 격리부 김대리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윤서는 법무팀에서 온 요청으로 오지연 부회장의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노크 후 들어가려는 순간 안에서 오지연과 박 과장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 윤서라는 직원, 뭔가 이상해요. 요즘 회사 내부 정보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뭐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거겠지. 하지만 혹시 모르니 좀 더 지켜봐. 특히 그 애가 창고에 자주 간다면서 뭘 찾는 건지. 윤서는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노크를 다시 하고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법무팀에서 요청한 서류 가져왔습니다. 오지연은 표정을 바꾸며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윤서 씨. 수고했어요. 그런데 요즘 업무는 어때요? 적응 잘 되고 있나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웠는지 궁금한데. 오지연의 눈빛에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회의 준비 같은 기본적인 업무들이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오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윤서가 사무실을 나온 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곧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모은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벽에는 성현그룹의 조직도가 붙어 있었고 주요 인물들의 약점과 관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오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무너뜨릴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노트북을 열고 익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대학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현그룹의 해외 계좌 내역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파나마와 케이맨 제도의 계좌들요. 회신은 빠르게 왔습니다. 위험한 요청이네. 하지만 내가 부탁하는 거라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해.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우리의 것을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다시 빛내겠습니다. 일주일 후 윤서는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팀장 박 과장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인사팀에서 부르던데요. 박 과장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에는 오지연 부회장과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윤서 씨. 인사팀장의 말에 윤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오지연이 서류를 밀어 윤서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회사 기밀 정보가 담긴 문서들의 사본이었습니다. 윤서가 찍었던 사진들이었죠. 회사의 중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윤서는 침착하게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해 두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제가 팀장님의 지시로 정리하던 자료들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복사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메일에서 이 자료들이 외부로 전송된 기록이 있어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메일 계정은 지난주부터 접속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해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T팀에 문의했었죠. 오지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윤서의 대답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윤서는 자신의 회사 이메일이 해킹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쨌든 회사는 당신과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부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인사팀장이 해고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뜻대로 될 거라고 믿으셨나 보네요. 그녀의 말에 오지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죠? 부회장님, 저를 해고하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셨나요? 제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윤서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두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 명은 오 회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윤서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오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신, 설마. 네, 저는 윤재혁의 딸입니다.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당신 아버지의 친구였던 사람의 딸이죠. 인사팀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오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윤서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증거가 있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그냥 해고된 직원의 발버둥일 뿐이에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불법적인 지분 이전 기록, 그리고 윤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요. 케이맨 제도와 파나마에 있는 계좌들 말입니다. 오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인사팀장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잠시 나가주세요. 인사팀장이 나가자 오지연은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말해봐요. 간단합니다. 제 것을 돌려받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하고 싶고요. 오지연은 비웃었습니다. 꿈 깨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인맥이 있어요. 당신은 그냥 하찮은 사무보조일 뿐이에요. 윤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켜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 회사를 되찾는지. 윤서는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고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자신의 짐을 정리하는 동안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윤서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서 씨, 정말 억울해요. 우리 모두 윤서 씨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다른 모습으로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좌절이 아닌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고된 지 일주일 후 윤서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경제신문과 방송사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현그룹의 공동 창업자 윤재혁의 딸 윤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현그룹의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와 비리에 대해 공개하고자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불법적인 지분 이전 기록, 그리고 오 회장의 비자금 계좌 내역까지. 모든 증거는 철저히 검증되었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 획득한 것들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내 아버지의 죽음 이후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 비자금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국세청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윤서 씨,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건가요? 저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제 과거에 대해 알지 못했고 우연히 회사 창고에서 관련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현그룹에 어떤 요구를 하실 건가요? 저는 단지 정의를 원합니다. 불법적으로 탈취된 제 아버지의 지분을 되찾고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서의 폭로는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성현그룹의 주가는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미 여론은 윤서의 편이었습니다. 특히 성현그룹 내부에서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직원들이 익명으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회장의 갑질, 불법적인 업무 지시, 직원 탄압 사례들이 하나둘 공개되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서 씨, 국세청에서 성현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도 수사를 시작했고요. 우리 전략이 통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 회장은 분명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제출한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부 제보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윤서가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성현그룹 경리부에서 일하던 김대리였습니다. 윤서 씨,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오 회장이 모든 재무 기록을 파기하라고 지시했지만 저희가 미리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회사에 있는 동안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주요 주주들과의 비공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성현그룹은 혁신과 정직함으로 시작된 회사였습니다. 제 아버지와 오 회장이 함께 꿈꿨던 그 비전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불법적인 경영 방식을 끝내고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주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윤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경영 계획과 재무 전략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윤서 씨의 계획이 흥미롭군요. 하지만 경영 경험이 없는 당신이 이 큰 기업을 이끌 수 있을까요? 한 주주의 질문에 윤서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모든 부서에서 일해봤습니다. 비록 낮은 직급이었지만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영 지식은 이미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회사를 단순한 이익 창출 도구가 아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몇몇 주주들은 윤서에게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오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의 새로운 변화를 원했습니다. 한편 성현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오 회장은 분노에 차서 회의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 계집애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었지? 오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는 아직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사회 대부분은 우리 편이에요. 하지만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국세청 조사도 시작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윤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쳐서 약점을 찾아내야 해요. 오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그 계집애의 모든 것을 조사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조치도 취할 준비를 해. 오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지만 반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성현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날, 윤서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은 마지막까지 그녀의 입장을 막으려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녀에게는 참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주주도 아니고 이사회 멤버도 아닙니다. 오 회장의 주장에 윤서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오 회장님, 윤서 씨는 현재 자신의 아버지 윤재혁 씨의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미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녀는 잠재적 주주로서 이사회에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결국 이사회는 윤서의 참석을 허용했습니다. 윤서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 회장은 분노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고 오지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최근 발생한 회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투명하게 경영되어 왔으며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해 왔습니다. 오 회장의 발언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국세청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루머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한 이사의 질문에 오 회장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오해일 뿐입니다. 곧 모든 것이 해명될 것입니다. 이때 윤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 따르면 오 회장님은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 약 300억 원을 개인 비자금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지분을 불법적으로 탈취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야. 내가 어떻게 감히. 오 회장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윤서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하찮은 고아일 뿐이라고. 내 아버지도 무능했어. 내가 없었다면 이 회사는 벌써 망했을 거야. 오 회장의 분노에 찬 발언에 회의실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서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였죠. 윤서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의 유언장입니다. 10년 전 그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작성한 것이죠. 여기에는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내 모든 재산과 성현그룹의 지분은 내 딸 윤서에게 상속한다. 윤서는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사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여 문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인의 서명도 있고 모든 법적 절차를 따랐습니다. 오 회장님은 이 유언장을 숨기고 제 아버지의 지분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 회장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이건 위조된 문서야. 내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저를 회사에서 내쫓으려 했나요? 왜 제가 창고에서 서류를 찾는 것을 두려워했나요? 윤서의 질문에 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사들에게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사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 유언장이 진짜라면 우리 회사는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 이사의 발언에 다른 이사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회장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오 회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임시 경영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윤서는 아직 공식적인 직책을 받지 못했지만 이사회의 인정을 받아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회장과 오지연이 회사를 떠난 첫날, 성현그룹 본사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존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임시 경영진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불법적인 관행을 끝내야 합니다. 윤서의 제안에 임시 경영진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윤서가 제시한 개혁안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목소리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이 회사의 진정한 자산이에요. 윤서의 말에 한 임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이요? 그들은 그저 지시를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우리 회사가 혁신을 멈춘 이유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가장 많은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임시 경영진은 윤서의 제안에 점차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명확한 비전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전체 직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강당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서입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사무보조였죠. 이제는 다른 위치에 서게 되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의 동료이고 이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윤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점차 그녀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무시되었고 노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성현그룹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윤서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설명했습니다. 공정한 평가 시스템, 수평적인 의사소통 구조, 직원 복지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직급이든 어떤 부서든 상관없이 회사의 발전을 위한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간담회가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윤서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윤서가 사무보조로 일할 때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그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윤서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박 과장이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과거 윤서를 가장 심하게 무시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냥 윤서라고 불러주세요. 박 과장님. 미안해요. 전에 당신을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니까요. 그날 이후 성현그룹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모든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은 윤서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윤서는 공식적으로 성현그룹의 대주주가 되었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성현그룹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직원 복지를 가장 우선시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회사는 혁신적인 조직, 문화와 투명한 경영으로 업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3배 이상 상승했고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오 회장이 사용하던 이 넓은 사무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권위적인 인테리어는 사라지고 밝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윤서의 아버지와 오 회장이 함께 찍은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꿈꾸었던 회사의 원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 이사회 시간입니다. 비서의 알림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곧 가겠습니다. 윤서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무보조로 일하던 시절, 청소 아주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윤서는 많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가족 소식도 물어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그녀의 겸손함과 진정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 도착하자 모든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가 대표이사가 된 이후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전문 경영인뿐만 아니라 노동 전문가, 환경 전문가, 그리고 직원 대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서의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회사의 새로운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였습니다. 성현그룹은 이제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청년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윤서의 제안에 이사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그녀가 제시하는 비전은 항상 회사와 사회 모두에게 이로웠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서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녀가 사무보조로 일할 때 함께했던 동료들을 초대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윤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우리는 모두 다른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서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윤서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제가 우리의 회사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꿈꾸던 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청소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여전히 저보다 일찍 오시네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성현그룹이 되었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 회사는 이제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윤서는 경영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공할 것입니다. 아니면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제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